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음성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촬영한 기기랑 컴퓨터가 안 맞는 거여서 인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올리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제 촬영이 좀 어렵고 내용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올렸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내용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도와줄 겁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암벽 등반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암벽 등반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고나야 돼요. 좀 무게가 많이 안 나가고 손가락 힘이 좀 세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강사들은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어라 했죠. 저는 뭐든지 한번 하면 끝을 보니까 대회에 나갈 때까지 했어요. 물론 뭐 수상도 못했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6년 정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노력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운동을 잘하는 제 친구가, 그 친구는 농구에서부터 스포츠 만능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 암벽 등반 스포츠로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로 나가는 거냐 해서 스포츠로 하는 거다. 내 보면은 너는 경기 나가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경기 나가는 사람이면은 지금 너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쭉 설명을 듣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건강관리 유지, 재미, 이런 거잖아요. 경험. 그럼 예전에 저처럼 제가 심할 땐 하루에 6시간씩 했거든요. 제가 원래 좀 심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운동을 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매일, 뭐 손가락 때문에 안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인대 나갑니다. 그 하루에 뭐 2시간씩 매일매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스포츠를 위해서는 100점인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 풀고 운동하고 살 빼고 잘 됐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쪼개서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수요일은 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고, 식단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암벽 등반만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 따로 해서 필요한 근육 부위, 암벽 등반은 등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플러스 알파로 트레이닝을 해서 일주일 중에서 6일을 운동을 하면 3일은 트레이닝, 3일은 암벽 등반, 또 3일 안 했어도 볼더링 하는 날, 리더하는 날 쪼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성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너란 인간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 그 성과는 여기에 룰에 맞는, 그 스포츠 룰에 맞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대회도 나가봤고 수상도 해봤고 다른 스포츠에서 해봤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태식이, 너는 뭘 해도 똑같이 한대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똑같이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온다고 믿는데 일반인보단 나을지 몰라도 스포츠계에서 너같이 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선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루도 안 쉬고 했다. 예전에 수영왕 펠프스,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이거잖아요. 맞는데 그 사람도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수영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트레이닝 했다 이거 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형 수영만 하루 종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중, 고, 대, 그리고 직장 생활은 약간 완벽히 나눌 수는 없지만 전자 쪽, 무조건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왜? 할 게 정해져 있거든요.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시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속도가 붙고 성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하려는 재테크나 부동산 쪽은 그쪽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영상에 찍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루 종일 머리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쉽게 빨리 많이 벌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지금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맨날 강의 듣고 맨날 책 읽고 맨날 나가서 임장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자 쪽 무조건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온다 주의였어요. 저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우친 게 이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서 운도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 사람을 사회에서는 레버리지로 쓰려 그래요. 밖에 하이나 많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갖다 쓰려 그래요. 월급 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이 분야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보면은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제 책에도 그렇고 임장을 1년에 200번을 나갔다, 300번을 나갔다, 한 달에 입찰을 20번을 했다, 뭐 부동산을 어디 가봤다, 한 군데도 안 빼고 가봤다, 책을 200권을 읽었다, 이 얘기하죠.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해서 깨우친 게 이거예요.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얍삽해야 돼요. 한국은 이상하게 스마트하고 얍삽한 걸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매일매일 자기 시간 똑같이 갈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물론 우리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얘기할 사람은 아니죠. 특히 제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자, 2015년도에 서울의 집을 누구든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출 끼고 1억이면 서울이 1억도 아니고요. 서울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 4천만 원이면 샀어요. 자, 이게 노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샀으면 끝이에요. 부동산 분야는 이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분야는 이거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은 노가다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유동성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요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거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맞아요. 제가 해봐도 노가다의 결과가 나와요. 리스크도 크고. 근데 여러분 대다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기, 반복하기. 사람이 반복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반복 작업이 편하신 분들 없으세요? 앉아서 하루 종일 똑같은 거 하고 월급 받고 똑같은 거 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큰 돈을 빨리 버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는 노가다식으로 해도 돼요. 자격증을 따실 거예요? 노가다. 부동산 책을 읽으실 거예요? 읽을 동안은 노가다. 임장 나갔어요? 현장에서는 노가다인데 최소한 집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파이팅! 난 포기는 없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성비가 높을까? 내가 저 아파트를 무슨 수를 쓰면 될까? 대출? P2P? P2P를 쓰면 내가 도대체 이자를 얼마 내야 돼? 요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욕을 먹어요. 머리만 쓴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머리를 써서 될 수 있는 분야가 재테크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하루 종일 열심히 트레이닝 한다고 돼요? 망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더 망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인생을 가장 빨리 망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면은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자동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부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2022년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은 위기에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 그리고 잠에서 깬 후에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실제로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저랑 같이 있다가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해 하면 저는 그 얘기할 거예요. 지금 뭐 그거 어떻게 살까 생각 중이야. 그게 매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매도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다음에 어느 영역에 들어갈지 생각 중이야. 내가 요번 강의 시간에 뭐를 집어넣을지 생각 중이야. 이런 거를 생각해서 창의력을 길러내는 거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건 레버리지로 직원분들이 하시면서 또 인생을 배우고 있죠. 1단계는 갈아 넣는 거 맞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1단계인 갈아 넣기 과정을 통해서 2단계인 생각하는 시간의 중요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계속 갈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갈리고 있다면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편이 아니죠. 여러분은 갈아서 없어질 테니까. 자, 두 번째, 갈아 넣는 시간을 극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처럼 생각하는 시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그때도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생각하는 시간이 성과로 이어져서 결과가 나와서 레버리지로 남의 시간을 갖다 써요. 갈아 넣는 건 레버리지로 다른 분이 해주시고 나는 생각하고 그걸로 수익이 나요. 그럼 이때는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자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아 넣는 시간 억울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되게 오래 했고 우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생각하는 시간이랑 병행하신 다음에
이뤄내세요. 3단계는 극소수만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무조건 하루 종일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행해야 돼요. 노력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노력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남들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갈아놓은 시간,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런 영상 도움이 되신다는 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종 올릴 거거든요. 저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 할래도 부동산 지도 꺼내면 눈이 돌아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